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노인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노인이 지난 4년 사이 60% 이상 늘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평균 72살까지 일하지만 수입은 전체 근로자 평균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알선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수당은 11년째 20만 원에 묶여있고 공적 연금도 제역하를 못해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100명 가운데 36명은 혼자 살고 있고 10명은 1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유석현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세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은 노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네, 저는 지난해였죠.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생각나는데요. 두 분이 76년 동안 같이 사셨잖아요. 이 평생 동반자였던 조병만 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까지 이 두 분의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진 작품이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두 분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봄꽃을 머리에 꽂아주는 모습, 눈사람 만드는 모습이 참 따뜻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저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네. 참 우리 부모님도 저 두 분처럼 알콩달콩 하시면 참 좋으련만 아직도 그렇게 사랑 싸움을 하셔서 네. 아무튼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예, 참. 한마디 해주셔야죠, 부모님께. 제 아버지께요, 어머니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네. 아무라 앵커는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지만 저도 아무래도 또 뉴스 앵커다 보니까 독거 어르신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정치인 여러분께 좀 한 말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선거철이다, 연말연시다 이때만 찾아뵙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어려운 분들에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은 결국 노인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가장 연장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모두가 다 노인이 되기 때문에 곧 노인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 노인 문제에 대한 의견 오늘 받겠습니다. 샵 0024번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 연말연시니까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상희 기자, 노인 네. 문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네, 처음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네. 먼저 급증하고 있는 노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학생입니다. 노인입니다. 이제 뭐 희망 찾으면 뭐래. 살다 죽으면 그러지 뭐야. 생로병사라고 나이 먹으면 가는 거 아니야? 세월 보내기 위해서 나오죠. 세월. 여기 새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 혹시 사랑을 속삭이는 편지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액의 돈다발이 있을까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서울 장안동의 한 주택가. 이곳엔 백발의 노모와 그의 아들 68세 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서 노모와 할아버지는 갑자기 거리로 나앉게 됐는데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있기에 견디고 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던 노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할아버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던 최 할아버지.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에 찾아든 건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이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자리. 모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할아버지는 본인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 국밥값을 챙겨놓은 겁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입니다.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노인들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숙연해지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네, 저 사건이 지난해 11월 초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1년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최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이미 허물어져서 새 건물이 들어섰고요. 이웃 주민들은 최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네. 사고 나고 알았지 뭐. 우리 이웃에서도 몰랐지 전. 서울 사람들 어디 누가 만나고 얘기해요? 안 하잖아 아무도. 뭘 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간섭하는 것도 사람들이. 네, 아니 뭐 머물 공간도 사라지고 그 어르신이 받았을 무관심 정말 비극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 최할아버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 명당 29명으로 이 11년째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10만 명당 55.5명입니다. 2시간 반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암울한 통계거든요. 어느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노인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10만 명당 2명인데 우리나라는 55.5명이라는 거죠.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높은 자살률의 배경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 그러니까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OECD 회원국 34곳인데 이 평균 노인 빈곤율이 12%인데요. 우리나라는 4배입니다. 부끄럽게도 빈곤율, 자살률 모두 OECD 1위라는 이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도 너무 길어졌잖아요. 어르신들의 걱정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인들의 높은 자살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8월 백화점 명품 매장에 72살 노인 박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다며 1억 9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달라던 박 씨.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곧바로 반지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박 씨가 탁자 위에 다시 올려놓은 반지는 모조품. 미리 봐뒀던 다이아몬드 반지와 똑같은 모양의 반지를 만들어와 진짜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박 씨는 이런 수법으로 또다시 부산 백화점에서 2억 3천만 원짜리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박 노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61살 이상 노인의 수는 모두 15만 명. 이 4년 사이에 35%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노인의 수는 이 같은 기간 60%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 흔히 생각하듯 돈이 필요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발적, 부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노인 범죄가 60% 이상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어떤 사회로서는 이제 이분을 부양해야 하는 짐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가족으로부터도 약간 버림받는 그러한 느낌들이 노인을 소외라든가 우울, 고독으로 이끌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는 그런 일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인들이 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우발적으로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군요. 네, 저도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직접 만나보니까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거는 이 생활고뿐만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이 컸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옆에 이렇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다. 맞아요. 이런 막 의지도 생기고 용기도 나고 기운도 막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홀로 쓸쓸히 살고 있는 독거노인, 최근에는 홀모 노인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전국에 있는 독거노인은 138만 명입니다. 많네요. 17.8% 정도 차지하는데요. 과연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안보라인과 결과 어떨 것 같으세요? 있다고 해도 쓸쓸하고 없다고 해도 쓸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못하겠네요. 그럴 것 같네 진짜. 근데 저는 있지만 같이 살지 않아서 혼자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독거노인 중에 자녀가 있다 보겠습니다. 있다라고 대답. 94%. 어머.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네요.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 정도로 일단은 6%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94%가 자녀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지만 대부분 혼자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들 저마다 어떤 사연들은 있으시겠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연말 연시인데요. 이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무엇인지도 여쭤봤습니다. 유엔커께서는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을 걸로 보세요? 아무래도 현금이겠죠. 너무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위 받고 싶은 선물 효도관광 14%였어요. 네. 2위 볼까요? 네, 2위는 뭘까요? 네. 친필편지. 친필편지였어요. 아, 직접 쓴 편지. 네. 1위 보겠습니다. 역시 아이고 유엔커께서 맞으셨어요. 아니 1위 예상하시는 분들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2위가 참 뭉클하네요. 친필 편지 써본 지가 언젠가 이게 싶기도 사실은요, 하고. 이게 순위를 먹이긴 했지만 이게 순위랑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관광에 데려가서 너가 나에게 편지를 좀 써주고 그 안에 편지만 주면 섭섭하니까 돈을 좀 넣어서 주렴.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세 개를 다 한 번에 뭐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관광이 꼭 굳이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근처에 YTN 서울타워 같은 데 딱 가서 거기서 편지 하나 딱 써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두둑하게 또 현금 딱 넣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게 바로 효도관광. 근데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제 목이 타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걸 마셔줍니다. 물입니다. 이게 생수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충격적인 통계다. 뭐 여태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문자 9378님이 주셨고 0076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을 테니까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신문고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쁘네요. 네, 문자 바로 드릴게요. 신문고 돌발 퀴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노인 기준 연령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60세, 2번 65세, 3번 70세. 법적인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거 말고요. 노인 기준 연령 몇 세일까요? 자, 김세열 씨 힌트 한번 주실까요? 힌트 오늘 특별히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부탁. 문제가 너무 어려워 힌트 달라 하거든. 60세와 70세의 중간이라 전해라. 잘한다. 아니, 힌트 너무 노골적인 것 같은데 60세와 70세 중간이 정답이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샵 0024로 정답 보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른 아침. 김병국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거리에 섰습니다. 하루 3시간.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김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약 20만 원.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게 김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떠세요?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럼요. 예. 아직도 뭐 일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죠. 거리 위엔 안경희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폐지와 고무를 주었지만 모으고 모아도 돈 10,000원을 채우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몇만 원도 안 돼요? 안 돼요. 이불이 있으니까. 옷 때문에 그나마 그러니까. 그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6,000원도 안 나요, 6,000원. 평생 일에 치이고도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노인은 평균 72살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전체 근로자 평균의 60% 수준입니다.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경비, 청소, 지하철 택배 같은 단순 노무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알선하는 이런 노인 일자리 수당은 11년째 2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정부와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이 현행 전체 노동자 평균 소득의 10%인데 이거를 최소한 15%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최소한 올려야 노후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 오늘도 수많은 노인들이 차가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국제인권단체에서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한국은 96개 나라 가운데 60위를 기록했는데요. 참 부끄러운 순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평가 항목이요. 뭐 노인의 능력 발휘와 건강, 또 소득 안정성, 생활 환경 같은 항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인 인구 고용 부문에서는 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죠. 네, 일하는 노인은 많은데 여전히 가난하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33만 6천 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은 65세 이상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네. 또 할 수 있는 일도 앞서 보신 뭐 교통지도나 택배처럼 네. 이 단순 노무형이 많아요.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노인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민간 기업도 노인이 가진 경험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 보건복지부의 이민택 노인정책관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최근 그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빈곤율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주택 농지연금 확을 늘리겠다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그 노인 빈곤율이 아직까지는 조금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공적연금이 아직 그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사각지대가 지금 많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노인분들의 이제 자산 구조가 부동산 구조로 돼 있어서 네. 그걸 주로 저희가 이제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한 80%, 그다음에 소득의 한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한 50대 50 아니면 60대 40 정도가 있는데 네. 부동산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좀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나 그다음에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동화시켜주는 그런 대책들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저출산 대책에 그런 대책들이 많이 담기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 연금을 통한 어떤 기본적인 소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요새 이제 어르신들이 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시고 그 생산성도 저희들이 최근에 그 기업들 조사를 한 2,000개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하신 분들에 대한 그 생산성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민간 취업을 좀 견인할 수 있도록 그 직무교육센터를 좀 확대하고 교육을 좀 시켜서 민간 기업에도 조금 이 바라는 그런 노인들을 산업 역군은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민간 기업들이 좀 요구하는 그 인력을 좀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이 노인분들을 채용하는 걸 기피하고 그러진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2,000개 기업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는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그 임금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그 적은 임금 보수를 드리더라도 상당히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내년에 그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노인 인력 그 생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들을 좀 풀어나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업에서 그 요구하는 이제 인력 를 좀 만들어내는 형태로 그렇게 좀 정책을 좀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면서도 그 수입은 일반 근로자의 한 60% 수준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 노인 일자리 대책과 함께 국민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런 기초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도입을 하고 이제 98년도에 전 국민 확대가 됐습니다. 98년도에 같으면 이제 20년을 하게 되면 2018년 그다음에 보통 한 40년 가입 정도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그 수익률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뭐 2028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적연금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연금이 2014년 7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도입을 통해서 그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한 4% 정도 나타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4분기에 한 48% 정도 노인이 빈곤하다고 했는데 14년 4분기에 한 44% 정도 노인들이 빈곤하시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공감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5798님,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인이 됐다. 또 2362님은 독거노인의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샵 0024로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저요? 예. 어렵네요. 그런 생각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생각 안 해본. 그냥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직 50 이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아무 생각 없어요. 쉬고 있을 것 같은데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겠죠.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남편이랑 둘이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돈 많이 벌어야죠. 자신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야죠. 건강하고 돈 많은 게 최고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노인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그중 9명은 자녀와 살고 33명은 부부끼리만 살고 36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100명의 노인 중 32명은 아직 일을 하고 있고 그중 16명은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합니다. 4명은 청소를 하고 2명은 물건을 팝니다. 1명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1명은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다른 1명은 폐휴지를 줍습니다. 그리고 1명은 전문직이나 행정관리직으로 일합니다. 100명 중 10명은 공과금을 다 내고도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327만 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47명은 빈곤선보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특히 그중 10명은 단돈 17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100명의 노인 중 44명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명은 관절염이 있고 27명은 신경통이 있지만
4명은 치료받지 않고 참고 삽니다. 100명의 노인 중 25명은 분가한 자녀와 매일 연락합니다. 하지만 6명은 1년 중 자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15명은 주변 지인이나 이웃과도 왕래하지 않고 35명은 본인에게 친한 친구나 이웃이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 26명은 매번 혼자 식사를 합니다. 1명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되죠. 어르신들이 사는 이 마을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셈입니다. 영하를 웃도는 차가운 날씨, 한 할머니가 주택가 골목길을 서성입니다. 여유로운 걸음걸이를 보니 이 마을 주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수상합니다. 차들로 복잡한 사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건너는 건 물론 경사진 도로도 터벅터벅. 급기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마는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할머니에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 시각 라고 방에서 일을 하는데 문소리가 부르는 문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찾고 뭐 혹시 뭐 화장실 가셨나 저쪽에 가셨나 이쪽 방에 가셨나 또 밑에 내가서 물어보고 올라와서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치매 할머니인데 집을 나갔다고. 많이 다급했죠. 왜냐하면 구관절 부러져서 길을 잘 못 걸었으니까. 길거리를 헤매던 할머니는 올해 86살의 김모 할머니로 몇 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라진 할머니를 찾기 위해 경찰과 함께 행방을 쫓고 있던 딸. 치매라고 어디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호 신고가 들어오질 않아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그냥 노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가 관심 있게 안 보죠. 다행히 집 근처 CCTV에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실종된 지 4시간 만에 할머니의 외출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가족품으로 돌아간 김 할머니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평소 치매를 앓던 강 할머니는 철길을 건너다 중앙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씨는 치매 환자로 혼자서 집을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아들 역시 뇌병변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숨진 유 씨 부부는 치매 노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날의 노력으로 보상받아야 할 아름다운 황혼기.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 치매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노인이 실종된 황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황보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셨습니다만 노인 치매로 인한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황 기자 어떻습니까? 네, 치매 인구가 우리 전체 노인 인구 중에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62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한 해에 전국에서 치매로 실종되는 노인 수가 8,207명이나 됩니다. 작년에 8,207명이었고요. 사실은 근데 8,207명,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 저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앙치매센터에서 만 홍보 동영상인데 이렇게 좀 방황하시는 분들 많고 아까 그런 사례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로 길을 잃으셨던 분들 중에 작년에 8,207명 중에 12명을 빼고는 전부 다 찾았어요. 상당히 많이 찾는 거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은 주로 집 주변을 움직이신다거나 아니면은 옛 기억을 찾아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찾기가 쉽다고 하니까 빨리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치매는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뭐 정착관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이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광역 치매센터라고 해서 그 광역시 정도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4군데 정도가 지금 마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뭐 광주하고 울산, 그 다음에 광주, 울산하고 세종시하고 경남 이렇게 4군데가 마련이 안 돼 있고 뭐 이 부분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분들보다도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각 보건소마다 치매 상담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한 25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직접 하시는 일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당 의원께서 이 의무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치매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내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책관님 좀 대책이 좀 있나요? 어떻게 마련돼요? 네네. 현재 광역 치매센터는 4군데 시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4군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7개 시도에 전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그 치매 전문 요원들이 있는데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치매 검진을 해드리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올해 이제 제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그 치매 안심마을 조성이라는 그 과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마을에서 이제 치매 노인들이 좀 안심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지역 사회를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농어촌 지역도 제가 조금 더 이 힘을 좀 더 해가지고 치매 안심마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무화까지는 좀 어려운가요? 치매 안심마을은 이제 그 주로 지자체 단위로 해야 되는데요. 뭐 법적 의무화 시키는 거는 조금 아닐 수 있고 지자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 지금 노인 빈곤 그리고 노인 치매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자 보고 좀 뭉클했습니다. 5960님, 늙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3156님, 늙어서 살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0983님,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5504님은 노인을 도울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그 해결책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국민 500인의 의견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국민 500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국민들은 어떤 노후를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 10명 중에 절반은 늙게 되면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문제지요. 배우자가 치매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32.4%가 배우자를 요양원에 보낼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32.3%는 집과 요양원에서 병행 치료를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4명 중에 1명은 집에서 직접 간병을 하겠다는 답을 택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무려 66.1%를 차지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500인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한 남성이 노인을 밀치고 위협을 하다가 침대 쪽으로 몰아붙이고 질질 끌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시설 환자를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용의자는 뇌경색으로 치매 증세를 보여 지난 1일 입원한 81살 김모 씨였습니다. 수도권의 한 사설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비어있는 병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환자들이 빼곡히 누워 있습니다. 병실이 빈 데가 없어서 환자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환자들을 누가 어떻게 돌볼까? 보호사 한 명이 환자를 4, 5명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환자 수는 많고 병실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 방에 거의가 다 10분씩이에요. 오래 지켜보고 치료해야 할 치매 환자를 단 몇 분 만에 둘러보고 심지어 해야 할 일을 기피하기도 한다는데요. 보호사 일을 하려면 대소변 케어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기본인 것을 더럽고 좀 일하는 게 불편하다 해서 그 짜증남을 갖다가 환자한테 이제 화풀이를 한다거나 이런 때에 이제 보면 속상하죠. 정말 치매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는 걸까요? 고령화율 세계 1위인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80세 이상 고령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인 국가로 진입한 일본은 상대적으로 치매 환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나라의 한 치매 노인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모두 91명의 환자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는 41명의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보호사 1명이 환자 2명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이 요양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환자들은 대개 침대가 아닌 의자에서 생활을 합니다. 立ったり座ったりこの後に、椅子に座れるからおトイレに座れる. 자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다리 힘을 길러주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들을 위한 배려는 시설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널찍한 화장실의 문과 내부, 노인 스스로 짚고 설 수 있도록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손을 쓰면서 팔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설엔 다 있는 벽 손잡이가 어찌된 일인지 이곳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薬があると筋力が弱った時に手が離れて溶けてしまって足を骨折する. 노인들의 일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실과 침실은 전통식과 현대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오기 전 살던 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全般的に何でもいいです。家に行きたくないですか? いやー、ここの気楽です。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노인 치매 환자인 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학대나 화재 같은 사건, 사고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궁금한데 우리 임 국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에 도입돼서 노인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그동안에 조금 약해서 제가 2014년 7월 달에 치매 특별 등급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치매 특별 등급 도입을 해서 경증 치매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를 억제할 수 있는 이제 인지 프로그램을 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내년 7월 달부터는 장기요양 시설에 치매 유니트, 치매 전담실이라고 하는데요. 별도로 이제 요양보호사 인력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치매 유니트형 시설 도입하는 것을 2016년 7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서도 좀 제가 취재하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가 시설이 한 5천 개고 그 이외까지면 2만 개 가까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시설에서 아까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좀 질 낮은 서비스라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어떤 제재 같은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는 약 17,000개 정도로 봅니다. 5,000개 정도가 이제 입소하시는 입소시설이고 한 12,000개 정도는 가정에서 보호사들이 와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관리 초점을 과정, 그다음에 양에 뒀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양을 주냐에 중점적을 뒀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서비스가 질적으로 제공되냐는 부분들을 좀 관리하도록 이제 관리 방향을 내년에는 좀 바꿔가자라는 이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년 정도에 걸쳐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은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평가 지표를 대폭 높였습니다. 평가 지표를 1점 만점에서 5점 만점으로 해서 굉장히 높이고, 그다음에 노인 인권 지킴이를 기존에 한 700개 시설에 배치를 했는데 내년에 한 1,500개 시설에 배치를 해서 노인 인권 학대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일하고 계셔서 요양보호사들 그 수급 대책, 그다음에 전문성을 올리는 대책과 처우 개선 대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꼼꼼한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라 앵커, 오늘 돌발 퀴즈 정답자 또 정답하고 당첨자 발표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문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몇 살이 노인이 기준일까 하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65세였습니다. 당첨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분입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정답자 축하드립니다. 10분께는 저희가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0024로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르신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울의 한 복지회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국민신문고라는 프로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아유, 그래요. 요즘 죄송합니다. 이슈예요, 어머니. 노인 대책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하던 일이 없죠. 그냥 뭐 신문 보고. 고달프도 고달프다. 저는 죽음만 기다리는 나이 아니거든요. 오늘 일어나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의 기분으로 살고 빨리 죽어야지. 걱정 없이 사는데도 자식이 그리워.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신혼에서 방 하나 얻어 살다. 집 사서 이사 왔을 때가 제일 좋았죠. 애들 자랄 때, 젊었을 때 그냥 늦지 않고 그냥 머리도 그냥 쉬지 않고 까먹고 그런 것이 제일 행복했죠. 애들하고 즐겁게 놀 때. 나들이 댕기고 애들이 좋아하고. 그게 행복하지. 아들이 엊그제 왔는데 그렇게 좋아해 할아버지가. 하나, 둘, 셋, 내 나이가 어때서. 우선 나이가 들어서 늙은이들이 소망이 뭐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최고지. 지금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늙으면 건강이 최고야. 감성이 메마르지 않아서 좀 젊어지고 싶습니다. 글쎄 살 만큼 살았는데 그래도 좀 건강하고 즐겁게 산다는 거. 내 개인 소망은 뭐 이제 건강, 가족 건강. 해는 그 다 버리고 합심해서 잘 나가자고요. 진짜 뭐니 해도 우리 올맨들은 건강이 제일이에요. 그래 건강히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셔서 즐거운 여생을 같이 보내시면은 소망입니다. 참, 그리고 이 말 꼭 하고 싶다 하셨는데 어르신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나름대로 잘 살았다. 대한민국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세요. 어디야? 당신 여기 들어오면 당신은 진짜 혼나. 이 사람 왜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냐고? 왜뭘네 맘대로 따라? 네 맘대로 다 돌아 다. 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찾아가는 신문고 코너입니다. 황보연 기자, 노인분들이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관악구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좀 큰 싸움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지금 이상현 할아버지입니다. 저희한테 제보가 왔고요. 저분이 저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씨는 지난 1월에 자신이 사는 동네 경로당에 회원 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회장이 거부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가입을 거부당한 주민은 20분만이 아닙니다. 그 거부당할 수 있는 거예요? 7명이에요. 65세 된 노인 양반들이. 여기 못 들어가고 지금 여기 계시는 안에 지금 6명뿐이 없어요.
문 잠겼어요. 문 열어보세요. 문 잠겼어요. 분이 계시고 거기가 좀 좁나 보죠.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넓은데요? 저는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실 수 있는 분만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막아서는 뭐 저런 상황이 같아요. 고성이 오가시는데요. 고성이 저희가 찾아가본 현장에서도 뭐 방금 보셨다시피 고성도 오가고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가입을 거부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희가 양쪽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당을 해가지고 저는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먼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 받지를 못합니다. 안 받죠. 우리 경로당만은 정의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저 사람을 안 받은 겁니다. 행실이 나빠서 안 들여보낸다, 가입을 안 시켰다 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전과 사실이 없습니다. 또는 다툼이 있어가지고 성사관계도 없고. 네, 지금 보면은 가입을 거부당한 이유가 그 정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네. 그런 회칙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안에 있는 회칙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경로당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런 회칙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는 게 이제 안쪽에서 막는 분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아까 이제 추운 데서 시위하시는 분이 그래서 소송까지 냈습니다. 나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소송 결과는 한 달 전에 그런 회칙은 말이 안 된다.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1차 소송. 그러면은 1심에서는. 회칙이 무효가 된 건가요? 무효예요? 무효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뭐냐면 이 경로당 안에 있는 회칙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지만 경로당보다 상급단체인 대한노인회의 그 규정이 있거든요. 대한노인회 규정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와 반해서 3분의 1로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1심에서는 승소를 해서 할아버지는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아까 막아섰던 분이 또 항소를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그 회장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회원 가입을 거부당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제작진이 설득을 좀 해봤는데 양쪽 모두 너무나 완강한 입장이었어요. 싸움이 더 길어지면은 뭐 어떻게 양쪽에게 다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노인회에서 중재할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부딪혀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또 얼굴이 붉어지고 큰 소리 나와서 오고 가는데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정을 나누는 소중한 만남의 장소인데 하루빨리 잘 해결이 돼가지고 사이좋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의 불편함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찾아가는 신문고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YTN 국민신문고. 다음 주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와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일일 앵커를 맡은 연말 특집 국민신문고가 방송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